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수업 32차 시 3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2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5소단원 남한의 반공 독재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교과서는 254쪽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습 목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이후 남한의 반공 독재 강화와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쟁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화와 김일성 1인 독재의 강화를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요. 53년도에 남로당 계열이 축청되었다. 북한이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54년에 4.45 입개헌, 농업협동화 북쪽에서 있었네요. 그리고 56년 연안파 숙청, 58년 진보당 사건이 있겠습니다. 앞쪽에 그쵸, 선생님 하나 놓쳤죠? 52년도에 발췌 개헌이 하나 있네요. 그쵸? 그 남한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개헌이 52년도에 그리고 54년도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헌이 있었지만요. 오늘 같이 볼 개헌은 딱 두 번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헌은요, 헌법을 개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용어는 반공주의, 원조 경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북한의 농업 협동화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남한에는 이승만이 반공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남한에서의 전후 경제 사회적 변화. 그리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이루고 그리고 본인을 토대로 1인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라는 내용이 차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시행한 두 차례 개헌의 경위는, 개헌 얘기했죠?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52년도에는요. 개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물론 다 이상한데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 치읓이에요. 치읓. 다시 써볼게요. 발췌했다. 어떤 곳에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을 발췌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발췌가 맞습니다. 그리고 54년도에는요. 이것도 좀 단어가 특이한데요. 4.45입. 4까지는 죽고 5부터는 산다. 4.45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52년 발췌 개헌은요. 이승만이 왜 이걸 일으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2대 국회가 나와요. 1950년도에 2대 국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헌국회는 2년만 임기가 2년만 있었기 때문에 2대 국회가 바로 2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2대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더 이상 간접선거로는 자기가 다시 대통령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선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모두 투표하는 걸로. 간선제로 안 될 것 같아. 직접 선거제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부산이냐면 여러분 보시면 52년도는요. 그쵸, 한창 전쟁 중이었죠. 부산에서 일으킨 겁니다.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서 야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 개헌을 이루게 됩니다. 개헌안은요. 정부에서, 즉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과 그리고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내각 책임제의 일부를 다 절충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빼오고 저기서도 빼오고 해서 여러 가지 짬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직선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4년도가 되면요. 이제 또 개헌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승만과 그리고 자유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1대 대통령, 즉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만 빼고 초대 대통령은 전부 중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더 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표가 135.33표가 필요했는데 135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6표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135표만 갖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게 되면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4.45입이라는 단어는 4 밑으로는 죽고 5 이상으로는 반올림 하겠다. 수학적 논리를 갖다가 여기 사람을 투표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4.45입 개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제왕이 철폐됐다. 삼선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3파전이었습니다. 자유당과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이 있었는데 진보당은 아직 당이 차려진 것은 아니고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세 도중에 민주당의 후보가 사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신익희입니다. 자, 진보당의 조봉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진보당의 조봉암이 이제 돌풍을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3대 대선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 조봉암의 돌풍에 굉장히 위기를 느껴요. 아, 앞으로 4년 뒤에는 내가 또 대통령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조봉암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서 조봉암이 이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진보당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조봉암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우게 되고요. 이러면서 진보당은 바로 해체되고요. 조봉암은 3심까지 갔지만 결국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즉 반공주의 독재를 완전히 굳히게 되죠.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좀 볼게요. 자, 미국의 원조, 한국인의 교육열, 여성의 사회 진출 이렇게 좀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3번입니다. 전후 한국의 경제 발전 방식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경제 발전 방식은요.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원조 경제였습니다. 돈을 계속 구원하는 그런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근데 주로 어떤 시기였냐면 먹을 것, 농산물, 그리고 당장 쓰고 버릴 것,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량난 해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됐어요. 먹을 게 들어오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이 농산물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면화 밀이나 생산하는 것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강할 만한 역량이 좀 위축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물자들이 들어와요. 유입된 원조 물자를 그래서 가공해요. 들어온 걸 가공하는데 그게 바로 면, 방직, 그리고 밀가루 만드는 제분, 그리고 설탕 만드는 제당입니다. 근데 면 흰색이죠. 밀가루 흰색이죠. 설탕 흰색이죠. 그래서 모두 흰색인데 세 개다 해서 이것을 묶어서 삼백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전부 소비재 공업이었던 거예요. 바로 쓰고 버리는 것들이죠. 자, 산업시설에 대한 재투자는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요. 그래서 철강, 기계 등 뭔가 다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는 공업 발달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발전 방식에서 미국이 경제를 엄청나게 개입을 했겠죠. 왜냐하면 무료로 막 돈을 때려 붓는 거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의 특혜가 돌아가게 되었고요. 특히 1950년대 말부터는요, 이제 무상 원조를 줄이게 되고요. 전부 유상 차관화 시킵니다. 즉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이 말이죠. 자, 다음은 전후 한국 사회의 사회 모습인데요. 자, 이촌 향도가 또 벌어져요. 도시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됐기도 하니까. 자, 교육 부분 볼게요. 교육과 문화로 나눴는데 교육 부분 먼저 보면, 자, 정부는 일단 돈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교육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렇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하나밖에 없는 동아줄로 인식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교육열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이때 교육받은 꾸역꾸역 교육받았던 이들이 196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문화적 볼게요. 문화 쪽을 보면요, 미국식의 대중문화, 미국식의 자유주의, 미국식의 민주주의가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이런 문화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걸 두고 되게 저질이다, 좀 질이 나쁘다, 뭐 미국 문화가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비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이런 색채는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승만의 독재에 저항하게 되는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이 참 미국을 좋아했는데 그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로 저항을 받게 되죠.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쟁 이후다 보니 그 남성들이 많이 사망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여성들이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북한 얘기를 좀 가볼게요. 5번 가면요. 전후 북한에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연표에서도 봤지만 53년도에 남로당 계열이 숙청돼요. 그게 바로 당시 김일성의 최대 정적이었던 박헌영 계열입니다. 박헌영이 숙청당하고요. 그리고 소련에서 그 즈음에서 스탈린이 죽어요. 죽고 나서 연안파 계열에서 이제 김일성 계열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승리해요. 연안파를 숙청하게 되고요. 그 사건이 8월 종파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종파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8월 종파 사건입니다. 너희는 종파주의자야 하면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1950년대 말이 되면요, 이 중국이랑 소련이 좀 분쟁을 겪어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따로 빠져나와서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천명은 이렇게 대놓고 말했다 이거죠. 의견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전후 사회경제적 변화는 어땠느냐? 자, 일단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농업 협동화라는 것을 협동농장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소규모의 개인 상공업도 나중에 협동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했는데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57년에 시작된 천리마 운동이거든요. 천리마 운동이 본격화되긴 했는데, 그런데 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에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이 좀 불가능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남한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본 게요. 남한에는 반공독재 체제가 수립되고, 그리고 미국의 원조 경제, 그리고 엄청난 한국인들의 교육열, 그리고 전후의 여성 사회 진출, 이런 얘기를 좀 지켜봤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1인 독재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